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오늘 4월 29일 금요일 오전 7시 42분입니다. 네, 정말 제대로 늦잠을 잤습니다. 근데 늦잠을 자서 이제 저희 동네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밤에 촉촉하게 비가 왔는지 조용한데 창문을 이제 좀 열면은 옆 단지에서 삐용삐용 하는 소리가 나죠. 이제 주차 경보, 차량 경보기, 이제 차가 나온다는 걸 알리는 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오늘의 주 5일 근무,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해서 한 주간에 이제 마지막 출근을 하는 이런 시간에 저는 그래도 독서를 30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서를 하지 않아도 30분이라는 시간은 핸드폰 있잖아요. 뭐 SNS를 한다거나 인터넷 뉴스를 본다거나 하면은 순식입니다. 순삭. 네, 시간 순삭이라고 하잖아요. 순식간에 삭제돼 버리는 그런 시간에 지금 시간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집중해서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일종의 독서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이 방송이 주가 아니라 사실은 주는 독서죠. 예. 독서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만든다. 어제 오랜만에 어떤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강의 여기 근처 원주 관광공사에 강의를 하러 오셨다가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이제 원주에 네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데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물어보셔서 저도 이제 이 방송 이 채널 이전에 여러 가지 채널들을 돈을 받고 만들어 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안 받고 다른 분과 그냥 한 적이 있었는데 요는 이제 저는 편집 안 합니다, 대표님. 그냥 올려요. 편집을 누구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어차피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돈을 받고 하지 않는데, 남을 의식한다는 건 오래 못 한다는 거죠.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거. 뭐 이렇게 돈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독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진 찍는 건데, 뭐 사진을 유튜브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 귀찮다. 그건 이제 페북에 그 사진첩이라는 곳에 제가 찍었던 사진들 그런 것들을 일종의 저장을 해 놓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는 뭐 NFT나 이렇게 좀 응용해서 그것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안에 지금 뭐 밖에 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유튜브는 도구일 뿐이다. 결국 독서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 달부터 읽을 책이 또 어제 왔어요. 5월 달부터 읽을 책은 뭐 틀려도 좋다라는 이런 책이에요. 스마트한 뇌 사용 설명서. 아니 이 책도 다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다 읽어서 끝내면 되죠. 그리고 책을 뭐 다 읽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빽빽하게 빼놓지 않고 읽겠다 그러면은 사실 책 한 권 읽기가 힘들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너무 이제 서론이 기네요. 네. 독서가 주니까 오늘 196페이지부터 마이클 포터의 산업 분석의 세 번째 박식부터 읽겠네요. 30분 독서하겠습니다.
예, 종소리가 안 울렸는데 30초 남겨놓고 5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214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뭐 30분간 여러 용어도 있고 집중해서 읽으면 대략 읽을 수 있는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20페이지 정도 되고요. 오늘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은 잠깐 나누면, 이제 어제 그 하버드 MBA 교수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산업 분석의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5가지 힘 모델에 따른 분석 어제 이야기했고요. 또 경쟁 전략 분석 그것도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 분석이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은 뭐냐, 이제 그거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제품을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이탈리아에서요. 근데 이제 원자재와 부자재는 인도에서 이제 공급받고, 이렇게 제작은 실제로 완성품 되는 제작은 한국에서 제작을 합니다. 실제 매출은 미국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주식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에스워스 다모다란 교수, 다모다란 교수의 가치평가론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동훈 작가가 본질 가치 평가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본질 가치 평가법은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그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건 얼마큼 기업이 돈이 들어올 건지, 그거를 요구 수익률은 이제 주식을 벌면 배당금이나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주주들한테 현금이나 주식으로 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것들을 내가 줘야 되는 것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크면은 이제 가치가 높고, 낮으면은 가치가 낮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지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미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게 분자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이율이 올릴 때,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은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투자자가 기업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줘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본질 가치 평가법이라고 하는 거죠. 2번째는 상대 가치 평가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투자하려는 종목과 유사업종에 있는 기업들을 비교하는 방법이죠. 뭐 이를테면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면, 뭐 같은 반도체 산업에 있는 삼성전자, AMD, 인텔 등 그 동종 산업 내의 그 기업들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럼 뭘로 비교하느냐? PER라고 하는데, PER, 그러니까 이제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그 주가 수익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가 퍼인데, 퍼가 높냐 낮냐,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퍼가 뭐 높다 낮다를 해가지고 뭐 그걸 사느냐, 그러니까 퍼가 낮으면은 저평가, 퍼가 높으면 고평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해서 그 퍼만 낮으면 그걸 사면 되느냐, 비교적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 비교는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나 뭐 투자자들이 그렇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고수 워렌 버핏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현재 주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본질 가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제가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려요. 제가 이제 아는 자산가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명언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C is C라고 하는데 뭐냐면 캐시 is 찬스다. 캐시가 있어야 이제 기회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뭐 부동산은 부채로 주로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100%그 빚으로만 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기회도 온다.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회계 원리, 재무 관리와 투자론을 기본 지식으로 공부하여 갖출 것을 이제 강력하게 권한다고 이렇게 저자가 썼어요. 재무제표에 숨어있는 행간을 파악하라. 퍼져있는 숫자와 지표들을 모아 자신만의 논리로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식가치 평가 능력이다.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기업들의 표준 재무제표를 볼 수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 투두와 이제 돈투 리스트, 절대 꼭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작가가 네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네 가지. 첫 번째는 전문가 의견 듣기예요.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단기 매매 기술보다는 소위 말해서 그 고수들, 단타의 고수들의 의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의 의견과 경험, 사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와 관련된 공부하기. 그러니까 투자하려는 종목의 지난 3년간 재무제표를 보고 향후 재무 상황까지 예측한다. 이건 좀 쉽진 않겠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재무제표를 본다. 바트를 아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죠. 세 번째, 경제신문을 꾸준하게 읽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황에 대한 기사보다는 기업이나 경제에 관련된 심도 있는 주제의 기사를 읽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투자 클럽 가입. 좋은 투자 클럽 가입은 좋은 투자 클럽 가입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 양질의 투자 스터디 그룹이나 클럽에 참여한다. 경제, 금융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을 함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 시황의 일비하기.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에 따라 감정에 휘둘리면 장기적 투자 자세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차트에 의존하기. 차트에 의존한 투자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극소수일 뿐이죠. 네. 세 번째, 빚으로 투자하기. 소위 말해서 빚투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대개 부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지만 주식 투자, 특히 개인 투자를 할 때는 절대 빚투하면 안 된다. 네 번째, 허황된 꿈을 찾기. 이제 주식으로 어떤 상한가를 몇 번 가가지고 내가 팔자를 펴보겠다. 어렵습니다. 네, 연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만 유지한다고 해도 뛰어난 투자라는 셈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식을 알려면 제국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작가가 쓰고 있는데 이 제국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확장성. 첫 번째 확장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리스, 로마, 영국, 네덜란드 등 그 소위 말해서 역사에 있는 제국 기업과 그 이제 팡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그 넷플릭스, 구글 같은 그 현재 제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재밌어요. 첫 번째로는 확장성인데 이제 팡은 소위 말해서 지금의 기술 제국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을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내부로 편입하죠.
자꾸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가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외주 제작. 소위 말해서 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외주로 이제 저개발 도상국에 인건비 싼 데로 돌리고 데이터 센터의 활용으로 비용을 최소화하죠. 볼드라는 책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공짜와 싸우고 있는 거죠. 이제 구글하고 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할 때 우리가 돈을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희소성의 유지. 마니아를 만드는 기업 애플. 그러니까 자부심 만든 거죠. 이 제품만 써도, 이 서비스만 이용해도 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 그러면 막 줄 서서 밤새 텐트 치고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희소성을 유지한다. 네 번째, 알짜배기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다.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게 안 돼도 이제 강력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유를 짜낼 수 있는 그런 젖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국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다. 꾸준하게 그런 새로운 제국 기업이 어디서 탄생할 줄 모른다. 그래서 눈여겨보라는 거죠. 높이 날수록 아래가 잘 보이고 멀리 날수록 더 멀리 보듯이 투자자는 넓고 길게 투자 대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이제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이후에는 6장은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 나와 있고 이제 7장은 대체 투자, 투자 대상을 다각화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 그래서 뭐 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훑어봤어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공간과 사업을 연결하라 라고 돼 있고 대체 투자는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라. 그것만 봐도 대략 알 수 있겠죠.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아요. 딱 보면은 이동훈 이 센터장이 주로 이제 주식 투자가 주다 보니까 거의 내용의 거의 3분의 2는 주식 투자고 3분의 1은 이제 부동산과 대체 투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 독서 또 30분간 하고 이제 독서한 내용 가지고 정리한 거고요. 이 자체가 저한테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빙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저한테 사용된 이 시간 30분간의 시간 방송까지 하면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축적이 되면서 저만의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지적 자산. 그래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독서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책 읽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도 마지막인데 4월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약간 흐리다가 날씨가 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루에 30분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